네, 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뭉치셔서 오늘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전역 작가 그리고 서양대 배정호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두 분은 무사히 잘 도착을 하셨어요? 네, 아주 건강히 잘 있습니다. 지하철. 두 분 다 지하철. 저는 뭐 미리 와가지고 맞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6시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훨씬 전에. 훨씬 전에. 네, 오늘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다 고생하는데. 네. 오늘 뭐 정치권 이슈가 워낙 넘쳐나서 네. 질문 드릴 것도 참 많은데 저희 우리 룰이 있죠. 네. 초시계 소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목마르실까 봐 너무 길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분 30초 안으로 끊어주는 초시계가 대기돼 있으니까 네, 좀 맞춰주시고요. 네, 두 분 다 또 방송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분들보다 민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이겠습니다. 네, 김종인 뭐 위원장의 한마디가 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일단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야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권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먼저. 네.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뭐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셈법, 정치적 셈법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로 보이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의 정체성, 과연 여권 사람이냐 야권 사람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권 사람도 아니고 야권 사람도 아니죠. 제3지대 사람이죠. 제3지대. 일단 뭐 기계적으로 분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 발탁하고 검찰총장 발탁했으니까 여권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적대적 관계까지 갔기 때문에 여권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보면은 지지층이 대부분 70% 가까이가 보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또 여권에서 여권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 사람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대통령 감옥 수감시키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상 보수가 괴멸됐는데 지금 뭐 강성 보수 세력 태극기라든지 친이 친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수의 대권 주자로 옹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지 안 할지 반반인데 한다고 그래도 제3지대로 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왜 여권 사람으로 분류했을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들 경쟁자니까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견제 차원이다. 네. 1분 30초 딱 맞게. 네, 이게 사실 이제 정치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 이게 그렇죠. 어떤 메시지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뭐 이 윤석열 총장은요 기본적으로 볼 때 검찰 사람입니다. 검찰 그리고 사람, 그렇죠. 검찰총장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정권에 관계없이 권력에 관계없이 이제까지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뭐 1등했다가 2등했다가 이런 적 없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은 여야가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거기다가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구박해주면은 원래 정치권에서는 구박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각광을 누리죠. 네. 근데 여기에서 김종인 그 대표가 여권에서도 옹립할 수 있다. 여권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거는 사실 해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게 또 정치예요. 그렇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문바라고 하는 댓글 이런 극성 지지자들과 또 송가혁하고의 갈등에 있어서 이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지지하느니 나는 아무도 뭐 투표도 안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권 내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분열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상상에 불과하는 거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권에서 그렇죠. 적대적 관계인데 그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왜 던졌냐? 결국 이제 여권을 좀 상당히 좀 흠집을 내면서 아까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견제구를 날리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경쟁자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쟁자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세력이 계속해서 결집이 되지 않고 이완되는 분산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입지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까지 나중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 승리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세력.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리부터 지금 윤석열 총장도 견제하고 안철수 대표도 견제한다.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서 제가 쭉 질문 좀 이어갈게요.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은 전역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수치로서도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사람들은 성을 내고 그다음에 열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전이라는 게 한국 정치사의 또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 보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뜻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장악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서울시장으로서 이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불임정당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에.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안철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성을 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견제를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정치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맞서서 유일하게 홀로 고독하게 싸우는 것처럼 제대로 싸우는 게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 품에 안고 다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어떤 캐파 즉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조금 전에 전 작가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을 겨냥해서 한 단어가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원래 그분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정정을 좀 해주시는 게 문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뭐 여권 지지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문 핵심.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 일단 지금 지지도는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상당히 있죠.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정당 중심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원순 무소속 시장 후보가 당선된 것도 결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의 세력을 업고 당선이 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개인의 승리로 보면 안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3자 필승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19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구 붙었냐면은 조순, 박찬종, 정원식 세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여론조사할 때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압도적으로 37%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3장 필승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라는 논거로 썼는데 사실 이거 정반대의 모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찬종 후보가 당시에 여권 보수 세력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종, 정원식이 두 사람이 나와서 분열됐고 결국은 조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로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안철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 다
구여권이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하면은 지는 거예요. 같이 나오면 분열되니까. 그러니까 분열되니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 이제 안철수 개인으로 아무리 뛰어봐야 안 되니까 백기투항하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라는 이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데 자칫 선을 너무 넘다 보면 감정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도로 네. 그런 야권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은 거꾸로 네. 3자 대결 후보로 야권이 분열돼서 네. 오히려 여권의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 그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정현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 워딩도 그랬었고 우리 뭐 민주당에서 나오고 안철수 대표 나오고 우리 후보가 나가서 이렇게 3자 구도가 돼도 우리는 이길 거야라고 전망을 했어요. 전망인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김종인 후보도 연세가 꽤 많으시니까 지금 배 교수처럼 25년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반세기 전에 얘기를 가지고 네네. 더구나 이번은 보궐선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치르는 선거인 겁니다. 네. 상당히 다르고 또 하나는 그때 그 포커스라든가 그 아웃라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DJ하고 YS가 있었어요. 그래서 JP도 있었고 굉장히 이 백에서 뒤에서 엄청나게 힘을 써줄 수 있는 그 배후 인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안철수를 이렇게 빼고 우리끼리 해서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거는 선거를 민주당에다가 그냥 갖다 바치겠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수 지지자들에게 대한 네. 정말 쓰라린 말하자면은 후회 또는 네. 쓰라린 배신을 주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 뭐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을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이기도 합니다만 단일화가 잘 안 될 것이다.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단일화 전망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않죠.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대선에서도 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는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범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네.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하고자고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2단계 단일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먼저 각자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박원순 모델을 그대로 준용을 하자라는 네네.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네네.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입당 안 한다. 합당도 부정적이다. 네. 그래서 정당 중심보다는 후보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게 맞다. 왜냐하면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죠. 각자 네. 이렇게 뛰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하다가 안철수 전 대표 과거 10년 정치 보니까 후보 단일화 안 되더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 각자 후보 단일화하고 나중에 단일화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에게 져버려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되고 대선에도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위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경선하자 이런 주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 그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니까 각자 하고 마지막에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하자 이런 건데 네.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지 또 글쎄, 뭐 전망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네. 국민의힘이나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나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간이 제일 편한 게 선택지가 많을 때가 골치 아픈 겁니다. 오히려. 네. 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해야지 이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또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이 권력이라든가 집행력이라든가 이게 상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5%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시기로든지 정말 애니타임 애니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이번에 못하게 되고 네. 또 안철수 후보가 나도 나갈래, 뭐 오세훈 시장 나도 나가, 뭐 나경원 의원 나도 나가 이렇게 보면 안철수도 죽고 국민의힘도 공중분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의 경우는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본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지금 이제 야권 후보를 먼저 여쭤볼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해서 사람들이 참 기묘하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 조건부 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상급식 문제로 스스로 사실상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박원순 서울시장에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시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도저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당신이 들어오면 내가 안 나가겠다.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뻔히 안 들어올 사람한테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치는 이번에 아주 오세훈 서울 전 서울시장의 잘못 둔 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권의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정치 진로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야 돼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경선해서 네네.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와이샷에 제가 볼 때는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 지금 약간 앞서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뭐 서로 박빙이를 하니까 엎치락 뒤치락. 그런데 여선 같은 경우 10%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이승원 앵커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승원 앵커가 그립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근데 무슨 일이 이승원 있었습니까? 앵커가 네. 아주 이게 기묘한 출마 선언이다 이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묘한 출마 선언이다. 오묘한.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몸을 던져서 하는 거고 치열한 고민 끝에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밀당이라든가 딜을 해서는 그건 참 정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은 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네. 아주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참 유감스럽죠. 유감스럽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뭐 나경원 전 의원 이미 이제 마음을 굳혔고 내일 네.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을 만났어요. 네. 이 만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홍준표 의원을 왜 만났겠어요? 과거에 상당히 구원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나간 그런 이제 인연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의 뭐 원정 출산이라든지 뭐 아들 이중국적 의혹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단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플러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강성 보수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본인의 좀 존재감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담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착입니다. 그게 패착이다.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 강성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중도 외연으로 좀 넓혀야 되고 그런 이미지로 좀 탈색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하면 아주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약점을 강화해 주는 게 아니고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아니고 단점을 오히려 강화해 주는 부각시킨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거고 또 최근에 본인도 가로세로 연구소 이거 아주 강성 보수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거기 저 채널 가가지고도 출연한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패착인데 앞으로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아마 이런 부분도 김종인 현 위원장으로부터 상당히 점수를 잃는 네. 그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네. 정치라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태도예요. 저는 이 홍준표 그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렇게 만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야죠.
그리고 성을 쌓지 말고 다리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특히 두 사람은 우리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앞서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뭐 이런 문제를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적도 있지만 네. 또 홍준표 의원이 대표를 할 때 나경원 의원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네네. 이래서 굉장히 나빴죠. 그런 점에서 둘은 이제 물론 지금 홍준표 선수는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네네.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팬덤이 각각 있어요. 또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지지율이 6%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선수의 어떤 그 의원의 지지자들 네. 이런 사람하고도 일종의 화해하고 땅 다지기를 하고 뭐 통과 의례라고 네. 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또 계산을 많이 한 거고 네. 또 홍준표 선수로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김종인하고 문제가 있는데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네. 그렇다면 나경원하고 한번 덕담해주고 이러면서 약 올르죠? 이렇게 하고도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두루두루 후보들을 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오늘 시간 없어도 교통, 여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권 얘기 마지막 그렇죠. 1분씩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박영선 장관님께서 굉장히 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1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시죠. 고민 끝났습니다. 이미 출마하기로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네. 아니 그러니까 고민 끝났다니까. 네네. 여태껏 이제 고민했던 이유는 내부의 교통 정리가 좀 안 됐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도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려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지가 나오면서 제3 후보론이 굉장히 떴어요. 그런데 네. 제3 후보론이 지금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니까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격돌할 거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이 오늘 만났죠. 네. 네. 뭐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선문 후사를 하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말도 했고요. 여기서는 단일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서로가 너무나 원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 박영선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한 5% 정도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당 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제3의 후보 그리고 이번 선거가 두 후보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것은 원래 야권의 중심지인데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죠. 거기다가 이 박원순 시장의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대난리를 겪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출마를 하려니까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먼저 깃발을 든 우상호 선수 나름대로 네. 정치인으로서 패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역 작가 그리고 배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